지금 유행하는 그런 고시원, 코리빙 이런 거를 제가 다 했었죠. 주택을 근생으로 바꿔서 개발하는 사례들이 엄청 많았었어요. 그래서 여기가 주택들이 많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역으로 간 거죠, 저는. 그럼 지금 시세랑 수익 말씀해 줄 수 있나요? 한 1000에서 뭐 1200 왔다 갔다 합니다. 건물 가격은 좀 오르셨나요? 한 2배 정도? 대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여기에 저 왜 부르신 거예요? 여기가 되게 유명한 동네예요. 아세요? 연트럴파크? 경의선 숲길이라고 하죠. 근데 여기서 좀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. 처음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네요. 그렇죠. 제가 투자한 물건이고 제가 이제 신축한 물건인데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. 좀 돈이 되는 그런 건물인가요? 돈은 되죠. 돈은 돼요. 그래서 계속 들고 있는 거고. 네, 원래 이제 만들자마자 팔려 그랬는데 캐시플로우도 있을 겸 뭐 들고 있죠, 지금. 실제로 이제 대표님의 건물을 이제 보러 가는 거네요. 그렇죠. 가시죠. 가시죠. 네. 지금 오늘 가려는 데는 어떤 건물이에요? 대지가 43평밖에 안 돼요. 거기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다중주택이라는 걸 지었어요. 대표님이 이제 건물 하시면 리테일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. 거기는 어떤 게 들어가 있나 저게 궁금하거든요. 이 연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엄청 상업지예요.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간이 아니고 와서 쓰는 공간인데 저는 주택을 지었단 말이죠. 여기 근처에 대학교가 좀 여러 개 있어요. 이제 홍대, 서강대, 이대, 연대 막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살 곳을 제가 만들고 싶었어요. 근데 일반적인 원룸이 아니고 코리빙이랑 공유 주거가 있거든요. 그거를 2020년도에 제가 만들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코리빙이 뭐야? 잘 모를 때였어요.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뭐 SK D&D, 에피소드나 맹그로브, 로컬 스티치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조그맣게 제가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. 제가 만들게 된 거죠. 그래서 사실 뭐 건물을 하나 만들 때 리테일이 엄청 중요하잖아요. 내가 넣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. 그래서 제가 코리빙을 만들고 공용 공간에 기가 막힌 것들을 좀 넣었어요. 그거 제가 나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. 아, 네. 일반적으로 리테일 이제 숙박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뭐 고시원이나 뭐 모텔이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? 코리빙은? 비슷해요. 약간 한국형 쉐어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코리빙이 나오게 된 계기가 쉐어하우스가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쉐어하우스가 엄청 위험한 주거 공간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개인적인 독립 공간이 필요하고 자주 안 쓰는 곳은 공용 공간으로 빼는 거죠. 코리빙은 그냥 주거 형태 중 하나인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 고시원, 무슨 숙박시설 뭐 이런 게 다 이제 코리빙으로도 불릴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대표님은 지금 가는 이 건물은 어떻게 사시게 되신 거예요? 이 동네에 부동산들을 막 이제 뒤졌었어요.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사고 싶다. 그래서 부동산들하고 막 친해진 다음에 이제 물건을 하나씩 주시더라고요. 거기서 급매로 나온 거를 하나를 샀죠. 하필 약간 이 연남동, 홍대 이쪽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이게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연남동에 주택을 근생으로 바꿔서 개발하는 사례들이 엄청 많았었어요.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각국의 나라의 사람들이 막 보이죠. 그럼 이 사람들이 놀 곳이 필요하고 쓸 곳이 필요하단 말이죠. 그래서 여기가 주택들이 많이 없어졌어요, 그때. 근데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주택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은 부족해지는 거죠. 그러면 이거 임대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. 그래서 역으로 간 거죠, 저는. 근데 대표님 확실히 반대로 생각하시는 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뭐 그래요. 지금 이제 막 유행하는 거 이런 거 잘 안 하고 조금 앞서가서 뭐 없을까? 항상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대표님이 적중하신 부동산 트렌드가 되게 많으시잖아요. 좀 얘기해 네. 주실 수 있나요? 일단 지금 유행하는 그런 고시원, 코리빙 이런 거를 제가 다 했었죠. 하고 스터디 카페도 지금은 뭐 너무나도 많아졌는데 저는 초창기에 또 했었고 그런 뭐 조그만한 것들이 있습니다. 네. 조금 더 있지 않았나요? 또 뭐가 있었죠? 뭐 경매 투자, 뭐 NPL 투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해봤고 뭐 이제 실물 자산이 아닌 금융 쪽으로 좀 푸는 것들도 많이 했었어요. 고시원이 한 22년도, 23년도에 엄청 핫했었잖아요. 그럼 대표님은 언제 이거를 예측하고 시작하신 거예요? 저는 고시원은 2019년도에 했어요. 2019년이요? 네. 와. 19년도에 하고 20년도, 21년도 때 팔고 나왔죠. 핫하기 전에 다 팔고 나오는 이런 거. 요즘에는 숙박업 이런 게 되게 핫하잖아요. 핫하죠. 네. 이 이후에는 뭔가 느낌이 온다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실까요? 제가 다음으로 생각하는 거는 사실 농지? 농지요? 네, 농지 요즘에 좀 보고 있어요. 농지로 어떻게 돈이 벌릴까요? 그거는 큰 돈은 안 되지만 누구에게나 돈이 될 만한 것들이 하나 있더라고요. 약간이라도 좀 더 풀어줄 수 있나요? 지금 약간 법이 개정되고 있는 중이라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.
우리 길을 잃었어요 이제. 거미줄 골목에 들어와서 길을 잃었어. 지도 좀 볼게요. 잠깐만. 여기가 상권이, 이 상가들이 매번 바뀌어요. 이 리테일들이 엄청나게 바뀌어요. 근데 보시다시피 빈 곳이 거의 없어요. 없어지고 들어오고 없어지고 들어오고, 이게 엄청나게 빨라요. 보시면 이제 큰 프랜차이즈들이나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. 사실상 여기서 논한 거는 부동산 중개업자들.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. 그냥 근생으로 바꿔서 음식점을 했으면 어떨 거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? 일단 두 가지예요. 아까 말씀드린 근생이 많아지다 보면 오히려 주택에 대한 이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겠다, 이 생각이 첫 번째였고, 두 번째는 이 거미줄 골목에 제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약간 떨어져 있어요. 한 3분 정도? 거기는 다 주거용밖에 없어요. 근생으로 바꾸기엔 좀 애매한 그런 위치였죠. 원래 약간 경매나 공매 약간 이런 특수한 매매를 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일반 매매로 하신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? 경매 공매로 하게 되면 정말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,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안 나올 확률이 커요. 특히나 뭐 아파트나 이런 거 말고는 이제 이런 통건물이나 토지들은 잘 안 나와요. 내가 원하는 물건에 일반 물건이면 거래하기도 쉽고, 사실 그냥 거래되는 이런 일반 물건이 경매보다 더 좋은 컨디션일 수도 있어요. 안에를 다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경매는 안에 들어가는 것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딱 정해져 있고, 이러다 보니까 일반 물건이 더 좋을 때도 훨씬 많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걸 딱 정해놓고 들어오신 건가요? 일단 제가 스타일이 싸면 잡고 봐요. 나이스 바이면 잡고 보내신 거예요? 잘 사면 어떻게든 되더라고요. 그래서 사고 나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. 엄청 옛날 집이어가지고 건물 감정가가 빵원이었어요. 그래서 어차피 철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, 그거를 어떻게 이제 풀지, 물론 그 전에 설계 검토 정도는 하죠. 그냥 막 지르지는 않아요. 하고 이게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바로 질러버리죠. 그 다음에 컨셉을 막 잡는 거예요. 저희 잘 가고 있는 건가요? 거의 다 온 것 같아요. 어디지? 그러면 여기는 총 투자금이 한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? 총 투자금이요? 그거 얘기해도 되나요? 총 투자금이요? 비밀인데. 자,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지금은 없는 예전에 대출 그 구조가 있었어요. 예전에는 땅값의 80% 그리고 건축비의 80% 이렇게 해서 88 대출이라는 거를 이금융권에서 해줬었어요. 지금은 그게 다 막혔어요. 다 막혔는데, 예전에는 그래서 뭐 제 에쿼티가 좀 덜 들어갔죠. 그럼 지금 시세랑 수익으로 하면 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? 한 1000에서 뭐 1200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러면 건물 가격은 좀 오르셨나요? 건물 가격은 당연히 올랐죠. 거기에 신축을 했으니 건물가액이 들어갔을 거고, 그럼 감정가가 당연히 오르죠. 근데 여기에 수익이 나니까 이 수익률로 계산하는 감정가가 또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그게 1000에서 1200 정도 보면 한 20에서 25억 정도 할 거예요. 그럼 몇 퍼센트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제 투자금 대비해서 네. 한 2배 정도? 그래서 신축은 사실 엄청 매력적인 이런 사업인데, 하다 보면 늙어요. 아주 그냥 늙어요. 성질도 나빠지고. 신축도 진짜 그냥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건가요? 요즘에는 신축을 도와주는 이런 PM사들도 많아졌고 플랫폼들도 많아졌어요. 시공사 리스크가 엄청 큰데, 이 건축을 해주는 시공사들이 뭐 너무 영세하거나 하면 공사를 하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리스크들을 좀 해지해주는 그런 플랫폼 업체들도 있어요. 그 업체들이 시공사들을 막 선정해주고, 시공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약간의 관리 감독도 해주고, 이런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신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건물 투자할 때 리모델링도 있고 이제 신축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수익이 큰 게 어떤 거예요? 그건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게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약간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게 추세인 것 같고,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건물의 용도가 한정적이죠, 되게. 그래서 또 이제 수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, 신축을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, 그걸 정해야 됩니다. 아무리 공부하고 뭐하고 해도 고생해요. 그냥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. 그 고생이 나중에 어느 정도로 금전적으로 이게 다시 돌아오는지, 그거를 잘 생각해야죠. 다 왔어요. 아까 그 상권에서 지금 딱 3분 걸어왔거든요. 다 왔습니다. 아, 네. 네.